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최근에 ESS에 이어서 UPS 배터리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삼성 SDI의 소식을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최근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2차전지 관련 섹터 속에서 모멘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투머치팍과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에도 포기당 만원에 육박하는 등 배추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예측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속에 내주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 상승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은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기관 투자자 홀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2차전지 쪽에서 강세를 띠면서 삼성 SDI가 4%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등 코스닥은 1%대 상승이 있었지만 개인은 여전히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이 매우 어려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우 어려운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전체적인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증권 전략가는 FOMC를 앞두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이 이번이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확률이 나오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아시아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살짝 보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상승장으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폭풍 전야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의 투자 심리가 잠깐 살아났었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역시 내각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면서 시장 일각에선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경제계를 배려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 내 매수세에 제동을 걸면서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 또한 제한하고 있다는 일본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관련 소식을 자세히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2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서 배터리 혁신 기술을 보여주면서 국내 유일 배터리 업체로 참가하여 고객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독일 하노버 메세에서 열리는 IAA 2022에 참가해서 비공개 부스를 마련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및 제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넨과 하노버에서 각각 승용차와 상용차 전시회로 번갈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 SDI는 2013년도부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까지 참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견인한다는 주제로 배터리 소재 기술력, 품질 관리, 대량 생산 역량 등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한편 상용차에 특화된 기술을 소개하였는데요. 우선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독자적인 특허를 가진 소재 기술 등을 통해서 고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장수명, 성능을 향상시킨 각형 6세대 배터리를 소개하였습니다. 또 코발트 프리 및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각형 원형 배터리 로드맵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상용차에 특화한 스케일러블 모듈팩 혁신 기술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에 따라서 배터리, 에너지, 충전 시간, 수명 등을 상용차 모델별로 최적화해서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에게 매력이 큰 시장인데요.
적재 용량에 따라서 전기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약 8배에서 13배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 상용차 시장은 올해 35만 3천 대에서 2030년 314만 대로 약 9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3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 SDI 전략 마케팅 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삼성 SDI의 기술 경쟁력 및 품질, 또 나아가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일 삼성 SDI는 4.28% 상승하면서 63만 4천 원대, 시가총액 43조 5,967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44%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 SDI가 눈에 띄는 부분은 ESS에 이어서 UPS 배터리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납축 전지 대신에 리튬 이온 배터리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정보기술 기기 등에서 무정전 전원 장치 UPS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고요. 강남구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삼성 SDI 전략 마케팅팀 그룹장님이 UPS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UPS는 말 그대로 정전이 발생해도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ESS의 일종으로 일정 용량 배터리가 내장돼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한동안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이 한순간만 멈춰도 공정 중인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바로 UPS가 필수적인데요. 그룹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택근무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서버 증설이 불가피한 바 UPS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UPS 시장은 2022년도 약 7조 7,800억 원에서 2030년도 16조로 연평균 10%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과거 UPS 배터리는 납축 전지가 대부분이었지만 납축 전지는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한 배터리로 과산화납을 양극 납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액으로는 묽은 황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납축 전지는 다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 허용범위라든지 공간 활용도, 수명 에너지 밀도 등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상당히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2012년도부터 UPS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UPS 시장에 리튬 이온 배터리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용적 허용률이라든지 고출력 등에서 유리한 만큼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UPS 시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이튼, ABB,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고객사에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 중에 있고 응용처에 따른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전기차 ESS용 제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초고출력 장수명 기술의 데이터 안정성이 더해진 UPS용 배터리를 준비 중으로 글로벌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일은 또 LG 엔솔이 배터리 모듈 단계를 없애 공정을 축소하는 등 2025년도까지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 파우치의 배터리에 CTP 공정,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전지 관련 쪽 배터리 섹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상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셀 모듈 팩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듈은 셀 10개에서 20개를 묶어 셀을 보호하고 전압과 용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며 모듈 8개에서 40개를 묶어 최종적인 배터리 팩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용하기로 한 CTP 공정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제거하는 고도화 공정 기술인데요. CTP 공정을 적용한 배터리는 모듈이 차지해온 공간만큼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고 공정 단순화와 사용 부품 절감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TP 기술은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공통된 과제이니만큼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도 올해 초 CTP 기술을 적용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켈 비중이 60% 이상인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에 최초로 CTP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3원계 배터리는 통상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가볍고 효율이 높은 점이 특징인데요. CTP 공정을 적용하면 무게를 더 낮출 수 있어서 전비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원계 양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은 98% 함량이 기술적 최대 차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공정 개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 CTP 공정 도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메리츠증권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가 68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40% 이상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에는 판매가 연동계약 시행에 따른 판가 상승과 환율 효과, 또 전지별 판매량 증가 등 덕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5,103억 원으로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 영업이익을 2,62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상해 공장 라인 증설 효과에 출하량이 증가한 점이 또 기인이 되고 있고, 전기차 파우치 전지는 고객사별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와 함께 얼티엄 셀트 1기 상업 가동 개시로 판매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2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공유했던 수주 금액 및 2025년도 이후에 사업 목표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 조인트 벤처 이후에 추가 확정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다수 대기 중에 있고, 원통형 전지는 국내외 2170 및 4680 라인 증설을 통한 테슬라 베를린 오스티앙 출하, 또 EV 파우치 전지는 현대 기아차, 르노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과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목표 생산 캐파는 논의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한 2030년 캐파를 추정해 볼 때 시가총액은 112조 원으로 여전히 경쟁사 CATL 대비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의 프리미엄 40%로 거래 중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미국과 유럽에서의 CATL 대비 동사의 사업성과 가시성이 높아질 것에 주목하자는 내용으로 현 주가 수준에서도 사업 가치와 주가는 고평가는 아닌 주가 프리미엄이 유효한 구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48만 3,500원, 시가총액은 113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라젠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국거래소의 과제를 완료해서 거래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2020년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그 이후 신라젠 기업의 계속성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거래 재개를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크게 휘청인 팩400 임상 이후에 신라젠의 계속성에 의문 부호가 찍혔지만 최소 3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운영과 연구 인력 확충, 제약바이오 관련 경력이 있는 사내 이사 선임 등 여러 가지 요구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래소 과제를 완료하면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신물질을 도입하면서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한 항암제 개발의 경험 등을 살려 신라젠이 새롭게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물질 TTK와 PLK1 억제제는 모두 세포의 분열에 관련된 효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소를 억제해서 암세포의 빠른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관련되어 신약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TK 저해제는 미국의 지난 면역 항암 학회에서
이미 1, 2상 결과를 발표한 상태이고요. 비슷한 후보 물질도 1,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이 출시된 적이 없는 미개척 지대지만 많은 회사들이 유망한 치료 영역으로 보고 달려드는 블루 오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효소를 동시에 저해하는 물질은 이번에 신라젠이 도입한 BAL0891이 유일한 만큼 신라젠은 세포의 이상 분열을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전이성 고형암에 대해서 FDA 임상 1상 또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요. 연내 임상에 돌입하는 등 위암과 대장암, 급성 골수백혈병 등 치료 가능 범위를 넓힐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라젠이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와 항암제 후보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BAL0891 도입을 가져오게 된 건데요. 총 계약 규모는 약 3억 3,500만 달러로 이중 계약금은 1,400만 달러, 마일드스톤은 약 3억 2,100만 달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마일드스톤의 대부분은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조건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TTK 저해주 쪽에서 앞으로의 임상실험 결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부 계약으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 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 증명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 핵심 이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중국 원산지 이슈를 다 커버해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기 어려우니 결국 원산지 증명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리튬이나 망간 등 원자재 쪽은 호주, 칠레와 같은 미국과 우호적인 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중국 자본들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셀과 전해액, 동박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광물의 광산뿐만 아니라 재련 정련업체 대부분이 중국 회사들이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음극재처럼 시간이 지나도 IRA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IRA에 따르면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내 차량에 수출했을 때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지주사 평가에 따른 에코프로는 관련되어 수급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 초고수는 지금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엔터 쪽에서 SM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LG이노텍, 모트렉스, 이수화학, 성일하이텍과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경 BK, 청담 글로벌, 오스템 임플란트, 금양과 코스모 화학 등 계속해서 언급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뉴프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순으로 상위 1%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2027년도에는 이 비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부품을 50% 이상, 2029년도에는 10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아 EV6가 보조금 7,500달러를 적용받으면 34,615달러이고 현대 아이오닉은 39,950달러이지만 내년에는 테슬라 모델만 보조금 적용을 받게 되면 테슬라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국내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은 SM이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와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SM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SM에서 받아들이자 향후 기업 가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총은 하루 만에 2,800원을 넘기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슈퍼개미의 양지사 7월 매수 현황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수 수량으로 지분 공시까지 하였는데요. 최근에 154%가 상승하면서 양지사가 오늘도 상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슈퍼개미는 300억대 차익을 남기면서 이렇게 호재 없는 테마성으로 테마주들을 막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품절주, 주식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상대로 지분을 공시하는 등 대량 물량 보유를 통해서 주가를 크게 올리고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거래법을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슈퍼개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도 무상증자를 요구하면서 신진 SM 지분을 사들인 뒤에 거액의 차익을 남긴 뒤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은 품절주의 특성을 이용한 품절주 폭탄 돌리기가 시장에 이어지고 있고요. 5.25% 양지사 주식을 최근에 매수하였고 친인척까지 매수를 동원하는 등 여러가지 물량 보유를 위한 작전 세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지사는 최대 주주로 명예회장 등 75.5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43%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출렁이는 품절주가 되고 있습니다. 양지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 여러가지 부분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조 이방원 관련 주들이 섹터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신소재, 신재생, 친환경, 폐배터리 등 추가 사업에 진출하는 2차전지 섹터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 경제 등 여러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방산 관련주, 우주 관련 테마 계속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가 사업구조 재편에 관한 자체 사업 강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가하여 방산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준비하였고요. 대덕전자 ISC는 가져가지만 리노공업은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노신소재, 미래나노텍, 금일 말씀드린 삼성 SDI를 비롯한 코스모화학, 금양 등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큰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 빠진 반도체 대장주라는 내용으로 증권사에서 반도체 쪽에서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크게 성장했던 5G 관련 섹터들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빠지는 등 최근에 시장이 매우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 중 13개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반도체 관련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니크와 삼성전자도 이어지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유일 로보틱스가 꾸준히 상승하였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는 시점이 19일에 찾아오면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자동화 장비라든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 유일 로보틱스가 LG 현대 기아차의 1차 벤더로서 계속해서 직교 로봇 개발 및 판매가 된다면 로봇 시장이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산업용 로봇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섰다는 내용으로 잉글랜드주에 있는 기계 유통 판매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북동부 지역을 공략 강화한다는 소식으로 또 두산 지주사가 13%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드론쇼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론 등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테크 관련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어서 UPS 배터리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대장주 삼성 SD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셨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이어지면서 환율도 고환율로 이어지고 있지만 2차전지 섹터의 몇몇 대장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FOMC 등 여러가지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많이 살펴봐야 되는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